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. 오늘 낮에 했던 말, 지난주에 보낸 문자가 자꾸만 떠오릅니다. 그때 그러지 말걸. 내가 왜 그랬을까? 후회는 밤에 찾아옵니다. 조용한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. 오늘 여러분은 한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.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를 내일을 바꾸는 공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. 낮에는 바쁩니다.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. 세상이 조용해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됩니다. 그때 비로소 마음속 목소리가 들립니다. 그때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. 배우자한테 좀 더 부드럽게 할걸. 그런데 여러분,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. 후회는 벌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신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성찰 대신 자책을 합니다. 자신을 책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괴로워합니다.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꿔보려 합니다. 후회를 자책으로 두지 말고 공부로 바꿔보려 합니다. 후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말에 대한 후회, 행동에 대한 후회, 선택에 대한 후회. 이 모두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.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과거를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방식이 바뀌면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. 무릇 잘못은 죄가 아니라 다음을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. 후회를 공부로 바꾸는 첫 번째 도구는 기록입니다.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후회는 계속 맴돕니다. 종이 위에 쓰면 달라집니다. 머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.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. 오늘 며느리한테 음식이 짜다고 말했다. 딱 한 줄이면 됩니다. 무슨 일, 무슨 감정, 지금 무엇이 아쉬운가? 서운함, 미안함, 두려움, 외로움. 기록은 막연한 괴로움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꿔줍니다. 구체적이 되면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. 두 번째 도구는 분해입니다. 후회는 덩어리로 다가옵니다.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.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면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분해의 공식 사건, 감정, 욕구, 행동. 딸과 통화하다 짜증을 냈습니다. 사건은 딸이 왜 예민하냐고 물은 것. 감정은 섭섭함. 욕구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. 행동은 화를 낸 것. 이렇게 나눠보니 알게 됩니다. 내가 원한 것은 딸의 이해였고 표현 방식이 화였던 것입니다.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. 분해는 자책을 멈추고 이해를 시작하게 합니다. 나는 왜 그랬을까? 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로 질문이 바뀝니다. 세 번째 도구는 재해석입니다. 같은 사건을 다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. 사업 실패가 있다면 이건 수업료다. 더 큰 손실을 막아줬다. 자녀와 거리가 생겼다면 적당한 거리를 배우는 재료가 됩니다. 어제 못한 사과를 오늘 할 수 있습니다. 10년 전 놓친 말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. 무릇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오늘 밤의 후회는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. 여러분, 젊었을 때는 달리느라 몰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고 지나온 일들이 떠오릅니다.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이 과정에서 두 길이 갈립니다. 자책의 길과 성찰의 길. 자책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며 무너뜨립니다. 성찰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구나,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아보자라며 세웁니다.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.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젊을 땐 달리느라 몰랐고 이제 멈춰서 보이니 더 선명해졌습니다. 이 선명함을 자책이 아니라 지혜로 바꿔보십시오. 관계의 후회도 많습니다. 배우자, 자녀, 친구. 중요한 것은 거리의 조절입니다.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전화기를 들 수 있습니다. 오래 연락 못해서 미안해. 요즘 어떻게 지내?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. 관계의 후회는 대부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. 답은 간단합니다. 지금 하면 됩니다. 말의 온도도 조절해야 합니다. 중요한 것은 10초의 멈춤입니다.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10초만 멈춰 보십시오. 숨을 한번 쉬십시오.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? 너는 왜 맨날 그래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.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. 이렇게 바꿔보십시오. 말의 온도를 조절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. 몸과 마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. 자기 전 30분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.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.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거의 돈 결정을 후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현실을 정확히 보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. 후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.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.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. 용서하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.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줄 기록하기,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, 감사 3가지 적기, 10초 멈춤 연습하기. 이 중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십시오.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꾸준함이 필요합니다. 후회는 고통입니다. 그런데 그 고통이 때로는 선물이 됩니다. 후회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. 후회가 있기에 우리는 바뀝니다.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1분 루틴을 드립니다. 오늘 하루를 떠올리고 한 가지를 적고 내일 한 가지를 정하는 것. 딱 1분이면 됩니다. 여러분,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겪었다는 뜻입니다. 많이 겪었다는 것은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. 지나온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 밤에 후회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. 잘 찾아왔다. 너 덕분에 내가 배운다.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.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. 자책이 아니라 성찰로, 후회가 아니라 공부로 가는 방향입니다.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. 내일 아침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잘못은 죄가 아니라 다음을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. 후회는 벌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공부입니다. 고맙습니다.